제가 가입한 담보입니다. 폐하기간은 약 46,000원, 출생 후 약 28,000원이에요. 설계사분께서 주신 제안서를 보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빼는 식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음식과 입덧에 대해 공부하고 다음 스텝이 뭔지 봤더니 태아보험이었습니다. 이유는 태아보험은 가입 시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지난 영상에 보여드린 일정표를 보면 11주쯤에 기형아 검사가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 때 이상 소견이 있을 시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 검사 전에 가입해야 된다고 해요. 보험 가입 금액은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저렴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5만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8만원 정도, 많게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제 주변에는 그랬어요. 태아보험 때문에 와이프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보험을 아주 싫어합니다. 보험은 우리 아기를 위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확률을 이용한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영업사원에게 월급도 주고 자산 증식을 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가입자에게 다달이 무이자로 돈을 받아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엔 보험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니라 영리단체입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 가입자 이 세 그룹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당연히 그 사람은 계약자가 될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 값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희 투자금이 보험사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보험을 싫어합니다. 차라리 제가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보통 태아보험 가입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면 신생아 때에는 진료비가 어마어마하다면서 인큐베이터, 니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이른둥이, 저체중아가 니큐 유형을 많이 하던데 지금 조사해보니 정말 병원비가 2천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저체중아,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를 보니 5% 정도밖에 안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본인 부담 상한제, 신생아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우리나라 복지정책으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주장을 펼치면 보험의 꽃은 진단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보니까 자기도 보험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니큐에 들어가게 되어서 큰 돈을 보상받았다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보험을 권장할 때 다달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진료비도 받고 큰 돈도 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가 아플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플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보험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로또를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얼마 안 되는 돈의 기회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돈 없다고 죽진 않겠지만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생각해 놓았던 보험료로 투자를 해서 우리 아기가 컸을 때 목도 들어주는 것이 더 아기를 위한 길이고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봤습니다. 조산, 저체중이 해마다 증가한단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통계치 5%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조사하면서 보니까 다태아일 경우에는 통계치가 확 높아서 가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담할 때 보니까 다태아 조사를 하는 것 보니 아마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큐에 들어가면 병원비가 엄청나다. 앞서 말했듯이 니큐에 들어갈 확률이 현저히 낮고 의료비 상한제 등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경우는 없다. 유튜브 보니까 병원비 1,900만원 정도에 본인 부담금 39만원 정도 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있다.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은 말이 없다. 겪어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슈화 시켜서 착각하는 것이다. 주변에 보험금을 많이 탄 사례가 많다.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은 말이 없다. 겪어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슈화 시켜서 착각하는 것이다. 유튜브 보니까 니큐에 들어가서 2천만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기에 주는 건데 아끼지 말자. 우리 와이프 필살기예요. 아끼는 게 아니라 같은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서 우리 아기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아기를 위한 길이다.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답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이야기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내 논리를 인정하고 포기하진 않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하기 싫지만 와이프의 두려움을 덜어내주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10만원 정도 보험금을 생각한다고 하기에 그 금액에서 보험금을 내고 남는 돈은 아기를 위해 투자를 해주기로 하면서 절대로 돈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란 것을 각인시켜줬어요. 보장기간은 30년 만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30년 뒤에는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화폐 가치도 화폐 가치지만 의료기술이 말도 안 되게 좋아져서 지금은 큰 병이 그때는 감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엄청 진화해서 보험의 용도가 바뀔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0년 뒤에 우리 아기는 엄청 잘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설계사분께서 주신 제안서를 보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빼는 식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제가 설계사분께 받은 제안서입니다. 출생 전 약 48,000원, 출생 후 약 45,000원입니다. 제가 가입한 담보입니다. 폐하기간은 약 46,000원, 출생 후 약 28,000원이에요.
설계가 끝나고 가입은 10년 납으로 수정했고 월 납입금은 약 4만원입니다. 10년 납으로 수정한 이유는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총 납입금으로 보면 20년일 때 약 670만원이고 10년일 때는 525만원이네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우선 초록 검색창은 이미 보험사에 지배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고인지 진짜 도움이 되는 글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직접 읽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선천성 뇌질환은 실비로 보상이 안 돼서 넣었어요. 그리고 3대 질환도 나중에 계약갱신을 위해서라도 넣었고요. 응급실 관련 담보는 제가 좀 민감해서 넣었습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니 조금만 힘들어해도 제가 밤낮 가리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갈 것 같아서 넣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건강한 것 같으면 나중에 빼려고 합니다. 특약이 추가는 안 되지만 빼는 것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이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불필요 특약을 설명해 볼게요.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는 3번과 중복이라 뺍니다.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 중증 이런 것들은 보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뺍니다. 골절 수술 담보, 화상 수술 담보는 상해 수술 담보랑 중복이라 뺍니다. 특정암 진단은 암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 중증 중대한은 약관에 따르면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인슐린의 당뇨병 진단 담보와 수족구 진단 담보는 가입 금액에 비해 보장 금액이 낮아 비효율적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뺍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일반과 중환자실 하나씩만 구성하고 나중에 아기가 건강하다면 중환자실은 뺄 예정입니다. 실비와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믿습니다. 암 치료 입원 일당도 질병 입원 일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 수술 담보 하나만 구성하고 하위 항목은 빼려고 했는데 태아보험인 것을 생각해서 어린이, 선천 이상은 우선 넣어두고 아기가 건강하면 빼려고 합니다. 5대 장기이식 수술 담보와 각막 이식 수술 담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작은데 보장이 크다는 건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얘기겠죠.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습니다.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나? 이 정도로 와이프와 합의하여 가입했습니다. 와이프가 불안해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실비,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내용, 범위, 정책 등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분들도 상담해주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나 회사의 정책 때문인지 최소한의 가입 항목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난 설계사는 특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이거는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달이 내는 돈이 작아서 그렇지 제 보험료 4만원 기준 530만원짜리 보험증권을 10년 할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5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사도 엄청 따져보고 사는데 530만원짜리를 쉽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알아봐야 보험사 손바닥 아니겠지만 최대한 직접 알아보고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자기와 맞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를 아꼈다고 해서 그 돈으로 술 사 먹거나 용돈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기를 위해 아낀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든지 해서 아기를 위해 돈을 모아주세요.